프롤로그 낡은 수첩. 2025년 10월 10일 금요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빌딩 숲 사이로 비집고 들어선 24시간 패스트푸드점 버거킹덤은 언제나 분주했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하는 직원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다. 김만석 75세. 허리가 굽은 노인은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화장실 청소를 시작으로 매장 구석구석을 닦아냈다. 그의 손놀림은 느렸지만 꼼꼼했고 말수는 적었지만 늘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할아버지, 또 그 낡은 수첩 보세요? 22살 아르바이트생 윤서아가 물었다. 만석은 휴게실 구석자리에서 낡은 검은색 수첩을 펼쳐보고 있었다. 수첩의 모서리는 너덜너덜했고 표지는 때가 타서 원래 색을 알 수 없을 정도였다. 그냥 옛날 기록들이지. 만석은 수첩을 천천히 덮으며 대답했다. 서아는 그가 매일 신문 경제면을 펼쳐보고 낡은 수첩에 뭔가를 적는 모습이 늘 궁금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75세 노인이 왜 매일 증권 시세를 확인하는 걸까? 할아버지, 주식하세요? 옛날에 좀 했었지. 만석은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침 손님 시간대가 다가오고 있었다. 일장 멸시와 일상. 이 할아버지가 또 화장실 청소를 얼마나 느리게 하는 거야? 강민준 매니저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직원 휴게실까지 들렸다. 29살의 민준은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이 매장의 매니저로 취업한 지 1년이 되었다. 그의 손목에는 최신형 애플워치가 빛났고 발에는 100만원짜리 나이키 한정판 운동화가 신겨져 있었다. 만석 씨, 좀 더 빨리 할 수 없어요? 출근 시간대인데. 화장실 하나 청소하는데 30분이나 걸리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매니저님. 구석구석 깨끗하게 하려다 보니. 구석구석은 무슨.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여기가 호텔이에요? 그리고 오늘 쓰레기통 비우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지난주에도 2번이나 빼먹으셨잖아요. 민주는 만석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다. 낡은 작업복, 해진 운동화, 구부정한 허리. 그의 눈에 만석은 그저 시대에 뒤처진 쓸모없는 노인일 뿐이었다. 요즘 노인 일자리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용한 거지. 솔직히 젊은 알바생 1명이 저 할아버지 3명 몫은 하는데. 민주는 다른 직원들에게 공공연히 불평했다. 서아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신입이라 감히 매니저에게 반박할 수 없었다. 만석은 모든 것을 들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청소 도구를 챙겨 화장실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잔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할아버지, 매니저님 말씀 신경 쓰지 마세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위로했다. 괜찮아, 서아야. 나도 저 나이 때는 저랬으니까. 만석의 대답에 서아는 고개를 갸웃했다. 저 나이 때는 저랬다는 말이 묘하게 걸렸다. 마치 자신이 민준보다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여유가 느껴졌다. 2장 낡은 수첩의 비밀.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2시. 매장이 한산해지자 만석은 휴게실로 들어가 늘 하던 대로 신문을 펼쳤다. 오늘의 경제면 헤드라인은 코스피 급락 2200선 붕괴였다. 할아버지, 주식 많이 떨어졌나 봐요. 걱정되시겠어요? 서아가 커피를 타며 물었다. 응? 아니, 괜찮아. 만석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오히려 그의 눈에는 만족스러운 빛이 어렸다.
어머, 할아버지. 주식이 떨어지는데 괜찮으시다고요? 응, 나는 안 팔 거니까. 안 팔아요? 그럼 손해 보시는 거 아니에요? 손해는 팔았을 때만 생기는 거야, 서아야. 가격이 떨어졌다고 손해 본 건 아니지. 내가 가진 주식은 여전히 내 손 안에 있으니까. 서아는 만석의 말을 곱씹어 보았다. 평소 학교 선배들이나 인터넷에서 보던 주식 투자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관점이었다. 모두가 단타, 빠른 수익을 외칠 때 이 노인은 안 판다고 했다. 할아버지, 혹시 어떤 주식 가지고 계세요? 만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펼쳐 서아에게 보여주었다. 삼성전자 보통주 마이너스 1998년 4월 15일 매수 평균 단가 18,500원 보유 기간 27년. 서아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할아버지, 이거 진짜예요? 1998년부터요? 응, IMF 때 샀지. 다들 망한다고 난리였을 때. 서아는 급하게 스마트폰으로 삼성전자 주가를 검색했다. 현재 주가는 7만원 선. 만약 할아버지가 정말 1998년에 18,500원에 샀다면, 할아버지, 이거 거의 4배잖아요. 게다가 그동안 배당금도 받으셨을 텐데. 배당은 다시 재투자했어. 복리의 힘이지. 만석은 수첩을 넘기며 계속 보여주었다. 페이지마다 적힌 내용은 간결했다. 현대차 2003년 매수 보유 중, 네이버 2004년 매수 보유 중, 카카오 2017년 매수 보유 중. 할아버지, 이거 전부 다 가지고 계세요? 응, 한번 사면 안 팔아. 그게 내 원칙이야. 서아는 숨이 막혔다. 대충 계산해봐도 이 주식들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것 같았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일하세요? 만석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테헤란로의 빌딩들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일을 안 할 이유는 없잖아. 사람은 움직여야 살아있는 거야. 그리고 그는 휴게실을 둘러보았다. 여기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수 있거든. 젊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게 재미있어. 서아는 만석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 사람은 단순히 돈이 많은 노인이 아니었다. 진짜 현자였다. 3장 민준의 위기. 그날 저녁 매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민준이 휴게실에서 전화를 받더니 안색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전화를 끄는 민준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매니저님, 무슨 일 있으세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민준은 고개를 감싸 쥐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알고 보니 민준은 최근 3개월간 자신의 전 재산 5천만 원과 부모님께 빌린 3천만 원, 총 8천만 원을 확실한 투자라며 한 코인 선물 거래에 쏟아부었다. SNS에서 유명한 한 투자 유튜버의 말만 믿고 레버리지 100배로 해서 한 방에 10억 만들 수 있다고 했어. 그 사람 구독자가 50만 명이나 되는데 설마 거짓말을 하겠어? 그래서요? 청산당했어. 8천만 원 전부. 한순간에 날아갔어. 휴게실이 조용해졌다. 서아는 할 말을 잃었다. 민준은 명문대를 나왔고 항상 자신만만했으며 노인들을 무시하며 효율과 스펙을 외쳤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지금 바닥에 무너져 있었다.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지?
3천만 원 어떻게 갚아? 민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만석은 구석에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연민이 어려 있었다. 분노나 우월감이 아닌 깊은 연민. 사장 조용한 도움.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출근하지 않았다. 서아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민준이 나타났는데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 보였다. 매니저님, 일이나 하자 말 걸지 마. 민준은 쌀쌀맞게 대답하고 카운터로 갔다. 그는 하루 종일 손님들에게 짜증을 냈고 직원들에게 화풀이를 했다. 만석 씨, 쓰레기통 아직도 안 비웠어요? 빨리 좀 해요. 민준은 그런 만석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저 할아버지는 평생 모아봤자 얼마나 있겠어.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야. 폐점 시간이 되었다. 민준이 마지막 정산을 하고 있을 때 만석이 그에게 다가왔다. 매니저님, 시간 좀 있으십니까?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지?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차웠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금 그럴 기분 아닌데요. 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민준의 손이 멈췄다. 그는 만석을 올려다보았다. 투자요? 할아버지가 투자에 대해 뭘 아시는데요? 만석은 대답하지 않고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민준 앞에 조용히 놓았다. 이걸 보시겠습니까? 민준은 귀찮다는 듯 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게 뭐예요? 제 투자 기록입니다. 민준은 수첩을 빠르게 넘기기 시작했다. 삼성전자, 현대차, NAVER, 카카오. 매수 시점과 보유 기간이 적혀 있었다. 그는 급하게 스마트폰을 꺼내 각 종목의 현재가를 확인했다. 이게 진짜예요? 할아버지가 정말 이 주식들을 이때 샀다고요? 네. 그럼 민준의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만 해도 27년간 4배 배당 재투자까지 하면 현대차는 20년 넘게 보유. NAVER는 할아버지. 정확히는 계산 안 해봤는데 아마 80억 정도 될 겁니다. 팽. 민준이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80억? 배당금 재투자하고 복리로 계속 굴렸더니 그렇게 됐네요. 민준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얕잡아 봤던 패스트푸드점 청소부 할아버지가 80억 자산가였다. 그럼 왜 여기서 일하냐고요? 만석은 미소 지었다. 돈이 많다고 일을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사람은 움직여야 살아있는 거고 또 이렇게 일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는 게 재미있어요. 민준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오장지혜의 전수. 만석은 민준 옆에 앉았다. 어제 일 때문에 힘드시죠? 들으셨어요? 휴게실 벽이 얇아서요. 8천만 원 날리셨다고.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웠다. 80억을 가진 사람 앞에서 8천만 원 날렸다고 하소연하는 자신이 초라했다. 매니저님, 제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왜 그 투자를 하셨습니까? 유튜버가 확실하다고 했어요. 구독자가 5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었고 빨리 돈 벌 수 있다고.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젊었을 때 그랬어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죠. 그래서 온갖 걸 다 해봤어요.
선물, 옵션, 단타. 10년 동안 해봤는데 결과는 뭐였는지 아세요? 뭐였는데요? 원금에서 30% 손해를 봤어요. 민주는 눈을 크게 떴다. 1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였어요. 그때 깨달았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만석은 수첩을 펼쳐 첫 페이지를 가리켰다. 1998년 4월 15일. 이날이 제 진짜 투자 인생이 시작된 날이에요. IMF였죠. 다들 망한다고 난리였어요. 삼성도 무너질 거라고 했고, 현대도 끝났다고 했어요. 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쳐났고, 금 모으기 운동이 한창이었죠. 그런데 그때 사셨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확신했거든요.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고. 삼성전자는 살아남을 거라고. 그래서 가진 돈 전부를 쏟아부었어요.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죠. 떨렸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했고요. 저는 제 판단을 믿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정했죠. 뭔데요? 절대 팔지 않는다. 민주는 만석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게 원칙이었어요. 한 번 사면 팔지 않는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일단 사면 끝까지 간다. 그게 제 투자 철학의 전부였어요. 그게 전부요? 네. 복잡한 차트 분석도 안 했어요. 단기 등락도 신경 안 썼어요. 좋은 기업을 사서 평생 들고 있었을 뿐이에요. 만석은 수첩을 넘기며 계속 설명했다. 2003년에 현대차를 샀어요. 당시 주가가 3만원대였는데 지금은 20만원이에요. 2004년에 NAVER를 샀어요. 당시 3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8만원이고요. 2017년에 카카오를 샀어요. 당시 7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엄청난 수익이네요. 그게 아니에요, 매니저님.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에요. 만석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저는 27년을 기다렸어요. 단 하루도 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주가가 반토막 나도, 금융위기가 와도, 코로나로 세상이 멈춰도 저는 그냥 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삼성전자를 믿었고, 대한민국을 믿었고, 시간의 힘을 믿었거든요. 민주는 목이 메었다. 자신은 3개월도 기다리지 못하고 100배 레버리지로 한 방을 노렸다. 정보, 빠른 수익, 쉬운 돈. 그런 것만 쫓았다. 매니저님, 투자는 도박이 아니에요. 투자는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그 기업이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상상하고 그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석은 수첩을 덮으며 말했다. 제가 삼성전자를 샀을 때 스마트폰은 없었어요. 갤럭시도 아이폰도 없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반도체는 미래의 산업이고 삼성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거라는 걸요.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경험과 관찰이죠. 저는 매일 신문을 읽어요. 27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경제면, 산업면, 국제면을 다 읽어요.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낡은 수첩에 메모를 해요. 어떤 산업이 뜨는지, 어떤 기업이 혁신하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요. 만석은 자신의 작업복을 가리켰다. 매니저님이 저를 무시한 거 다 알아요. 느리다고, 쓸모없다고 생각한 거 다 들었어요. 괜찮아요. 젊었을 때는 다들 그래요. 저도 그랬으니까. 민주는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부는 과시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명품 시계를 차거나 비싼 차를 타거나 SNS에 자랑하는 게 부가 아니에요. 만석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진짜 부는 원칙대로 사는 거예요. 검소하게 살고 필요한 것만 사고 나머지는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이 일하게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할아버지한테 너무 무례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만석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사람은 실패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매니저님, 8천만 원은 큰 돈이지만 매니저님은 아직 젊어요. 20년, 30년이 남았어요. 지금부터 제대로 하면 돼요. 어떻게요? 이제 돈도 없는데 다시 모으면 되죠. 이번에는 제대로요. 6장 원칙의 시작. 그날 밤부터 민준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 만석은 민준에게 자신의 투자 철학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다. 첫 번째 원칙, 절대 빌려서 투자하지 마세요. 레버리지는 독약이에요. 두 번째 원칙, 이해할 수 없는 것에 투자하지 마세요. 코인이든 선물이든 옵션이든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으면 손대지 마세요. 세 번째 원칙, 유튜버나 전문가 말을 맹신하지 마세요. 그들은 여러분의 돈에 책임지지 않아요.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하세요. 네 번째 원칙, 좋은 기업을 사서 평생 들고 있으세요. 단타는 도박이에요. 장기 투자가 진짜 투자예요. 다섯 번째 원칙,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무조건 투자하세요. 적금 넣듯이요.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사세요. 이게 바로 시간 분산 투자예요. 민준은 만석의 말을 하나하나 노트에 적었다. 그는 이제 달라진 눈으로 만석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는 느린 노인이 아니었다. 27년의 시간이 증명한 현자였다. 할아버지,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돈이 없으면 만들면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게 만드세요. 만석은 민준의 손목을 가리켰다. 그 애플워치 얼마 주고 샀어요? 80만 원이요. 신발은? 100만 원. 한 달에 커피 값으로 얼마 써요? 민준은 계산해 보았다. 하루에 2잔씩 한 잔에 6,000원이면 한 달에 36만 원. 커피만 해도 1년이면 432만 원이에요. 거기에 옷값, 술값, 배달 음식비까지 합치면? 민준은 말문이 막혔다. 매니저님, 저는 27년간 자장면이 5,000원일 때도 먹고 1만 원일 때도 먹었어요. 하지만 스타벅스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네? 필요 없으니까요. 집에서 커피 타 먹으면 한 잔에 500원도 안 들어요. 그 차액을 27년간 모아서 투자했어요. 작은 돈이지만 복리의 힘으로 엄청난 돈이 됐죠. 만석은 자신의 낡은 운동화를 보여주었다. 이 신발 7년 됐어요. 구멍 나기 전까지는 신을 거예요. 저는 비싼 옷도 안 사요. 명품도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사는 돈이면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더 사는 게 나아요. 하지만 그렇게 살면 너무 불행하지 않나요? 만석은 빙그레 웃었다. 매니저님, 저 불행해 보여요? 민준은 만석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늘 평온한 미소가 있었다. 짜증도 없었고 불안도 없었다.
오히려 자신이 명품을 살 때보다 더 행복해 보였다. 진짜 행복은 물건을 사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원칙대로 사는 삶,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 꾸준히 가는 과정에서 오는 거예요. 만석은 수첩을 다시 펼쳤다. 저는 매일 이 수첩을 봐요. 제가 27년간 지켜온 원칙을 확인하죠. 오늘도 원칙대로 살았는지 흔들리지 않았는지 점검해요. 그게 제게는 어떤 명품보다 값진 거예요. 민주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할아버지, 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제대로요. 좋아요.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죠. 7장 변화의 시작. 다음 날부터 민주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출근하자마자 만석에게 다가가 90도로 인사했다. 할아버지,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리고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만석은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제 시작이에요, 매니저님. 진짜 투자는 이제부터예요. 민준은 그날부터 생활을 완전히 바꿨다. 아침에 출근하면 만석과 함께 신문을 읽었다. 경제면, 산업면을 꼼꼼히 읽으며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관찰했다. 할아버지, 이 기사 보세요. 2차 전지 산업이 앞으로 10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네요. 그럼 어떤 기업이 좋을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좋아요. 그럼 그 기업들을 한 달간 관찰해 보세요.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경영진이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지, 기술력은 어떤지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민주는 만석의 가르침대로 매일 공부했다. 유튜브 주식 채널 대신 기업의 공시자료를 읽었다. 단타 기법 대신 장기 투자 서적을 읽었다. 워런 버핏, 피터 린치, 벤저민 그레이엄의 책을 탐독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소비 습관이었다. 민주는 애플워치를 팔았다. 명품 운동화도 중고로 팔았다. 하루 2잔씩 마시던 커피를 끊고 집에서 타가기 시작했다. 매달 배달 음식비로 쓰던 50만원을 20만원으로 줄였다. 한 달 뒤, 민주는 저축 통장에 120만원을 모았다. 평소 같으면 한 달의 소비로 다 날렸을 돈이었다. 할아버지, 120만원 모았어요. 민준이 신이 나서 보고했다. 잘했어요. 그럼 이제 투자를 시작해 볼까요? 네. 근데 어떤 걸 사야 할까요? 만석은 민준에게 물었다. 매니저님은 한 달 동안 뭘 공부했나요? 2차 전지 기업들이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다 분석해 봤어요. 그럼 그 중에서 매니저님이 가장 믿는 기업은 어디예요?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테슬라, BMW, 현대차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고 기술력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전기차 시장이 10배는 더 커질 테니까요. 좋아요. 그럼 사세요. 지금요? 근데 주가가 좀 비싼 것 같은데. 만석은 고개를 저었다. 매니저님, 제가 삼성전자를 샀을 때도 사람들은 비싸다고 했어요. NAVER을 샀을 때도 비싸다고 했죠. 하지만 10년, 20년 후에 보면 지금 가격은 싸게 느껴질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사요? 아니요. 절반만 사세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다음 달에 사고요. 이렇게 매달 나눠서 사는 거예요. 이게 시간 분산이에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증권 앱을 켰다.
그리고 60만원어치 LG에너지 솔루션 주식을 샀다. 생애 첫 진짜 투자였다. 할아버지 샀어요. 축하해요, 매니저님. 이제 매니저님도 투자자예요. LG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민주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레버리지 100배로 도박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다. 이건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었다. 조급함이 아니라 기대였다.